자, 그리고 오늘 오후에 아주 또 전격적인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윤석열의 변호인단이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를 해서 오후가 아주 떠들썩했었습니다. 그래서 향간에 떠도는 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뭐 전 변호인들이 다 사퇴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만은 실제로 오후 4시에 있었던 기자회견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의혹 제기를 한다면서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요. 먼저 화면에 이 변호인단이 했던 윤곽근 변호사가 했던 윤곽근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했던 기자회견문을 시간에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싱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의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로 7만 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을 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입니다.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중앙지법을 피해 굳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대로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지금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다시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그래서 4건입니다. 자, 이 의혹은 사실 어디에 맞닿아 있냐면은 이 영장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관할 위반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애초에 체포영장을 공수처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하지 않고 청구 자체가 서부지방법원에 됐느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영장 쇼핑을 했다는 것에 더 나아간 이야기인데 지금 하는 이야기는 원래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었다. 그런데 기각이 됐었는데 이 기각된 사실을 숨기고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받았다. 그러면 서부지방법원은 왜 영장을 발부했느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판사와 원장이 있기 때문에 모두 그냥 짬짬이가 돼가지고 이런 불법을 자행했다. 이 영장 자체 원천 무효다. 윤석열 풀어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퉁치고 영장 청구했는데 과정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다 치고 영장을 청구했는데 안 되니까 너희들이 서부지법에 가서 영장 청구를 해서 그걸 다 받아냈다. 그러면 윤석열 체포영장 심사하고 그리고 그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이쪽에서 받았으니까 위법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영장 청구를 할 때 이제 중앙지법에 어떤 내용으로 했느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과 윤석열에 대한 구속 적부심과 같은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게 명확하게 아니었어요.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니 지금 처음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요. 굉장히 혼동되는 되게 말을 했어요. 그냥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한 적이 있는데 여러 제보에 따르면 이런 기각당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약간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여러분들 느끼시기에 왜 영장이 기각됐다가 다른 법원에 청구했는데 이번에는 인용이 됐지? 이상하네? 이렇게 읽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져봤더니 이건 오늘 윤곽근 변호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기자들이 정확하게 질문을 했어요. 애초에 그러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영장이 무슨 내용이었느냐? 윤석열에 대한 영장이었다기보다는 이 사건 관련된 전체 윤석열도 피의자로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여러 사람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는데 기각된 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게 기각된 이유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됐었다라는 듯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윤곽근 변호사에게 오늘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영장 기각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서 한꺼번에 이야기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왜 안 했습니까? 그러면은 기각된 사유가 명확하게 나올 거지 않습니까? 대상이 너무 넓다든지 그렇죠. 이거는 지금 빼야 된다든지 한꺼번에 많이 했으니까 기각을 시켰는데 그것도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나 체포영장도 아니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영장 신청을 이제 했던 것인데 예. 그런데 이게 마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인 것처럼 이제 착오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각 사유가 뭔지를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지 않았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봐라. 중앙지법에서 해야 될 것을 서부지법으로 가져와서 영장 청구를 했고 예. 여기에서 엉터리 수사가 공수처에 이루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내란 사건 수사는 공수처가 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바깥에서 마타도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정치적 이익을 가져가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따져보려고 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네.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곽근의 말을 믿고 싶은 사람은 그것이라고 거리에 나가서 싸울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매우 정교하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더 복잡해지는 것이고 맞습니다. 이것을 노리고 전형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가 명백하게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예.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술수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이게 제가 좀 더 이제 좀 팩트 체크를 좀 정확하게 해드리고 싶은 것이 이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하면서 영장이 기각된 내력, 이력을 반드시 적도록 관련 규정이 있는데 그런 걸 적지 않고 숨겼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완전히 불법을 자행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이력을 적어야 한다. 이 말은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했다. 이 사람 잡아가지고 집어넣어야 된다고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한번 됐다가 다시 사후에 어떤 영장 사유가 생겼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한번 기각된 적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법원에 리스트에 적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건 체포영장,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은 청구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뭐 기타 통신영장이라든지 압수수색영장에 기각됐다라는 사유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착오하게 만드는 교묘한 이야기들인데 불법이라는 프레임을 자꾸 만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서부지방법원이 테러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국민이 치를 떨었고 지금 법원도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전히 서부지방법원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고 불법 영장을 냈고 이거는 완전히 내란범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테러가 일어났는데 여기를 갖다 더 기름을 붓고 있다. 이런 행태를 과연 변호사가 이런 주장하는 것을 가만히 묵과해야 하는가? 대한변호사협회는 가만히 둬야 되는가? 저는 정말 같은 법조인으로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윤곽근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네. 정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예. 불법적인 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열었고 예. 국회는 경고만 했고 선관위에는 잠시 방문해서 예. 서버만 확인했고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길을 냈으니까 물러났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은 100% 그렇게 믿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이걸 거꾸로 질문하는 거죠. 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라고 하면 그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지금 드러나는 모든 사실은 적법보다는 불법적으로 계속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이것이 증거로 하나하나 나오는데 이 증거가 나온 것을 가지고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체포 여부와 구속 집행에 대한 여부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 수없이 많은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0.1%의 오차 또는 잘못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으로 쓰고 있는 이런 이제 논리 전개를 우리가 예.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느냐. 예. 제가 지금 윤석열의 탄핵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잘못됐지만 탄핵은 반대하는 사람한테 오늘도 제가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시 질문해야 한다. 네.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부적절했고 잘못됐다. 라고 하면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예. 탄핵은 반대한다라고 하면 그럼 윤석열이 이 상태에서 다시 복귀를 하면 되나? 특히 대구 경북 민심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한 60%는 윤석열을 탄핵시키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예.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가 다수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 다수의 의견을 내는 사람은 그 책임을 어떤 식으로 물어야 하느냐. 그거는 법과 제도에 따라서 묻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묻습니까? 비상계엄이 잘못되었으면 아 미안합니다. 잘못됐어요. 양해 부탁해요. 라고 하면 끝이 나는 일이냐고요. 예. 그래서 지금 얼마나 우리가 모순에 빠져 있느냐. 논리 모순에 빠져 있느냐.
비상계엄은 잘못되었지만 탄핵은 반대한다. 그러면 두 가지 결론을 내야 됩니다. 예. 비상계엄이 잘못되었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하느냐. 비상계엄이 잘못되었는데 탄핵은 반대한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탄핵을 반대한다고 하지 말고 예. 오늘부터 국회 본인들이 여론에서 의사를 반영할 때 윤석열의 복귀를 찬성하는지 찬성하지 않는지를 나는 질문해야 한다라고 오늘 기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대구 경북 민심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서 저는 이중성이 있다. 예. 그러면 차라리 비상계엄도 정당했고 그래서 다시 대통령기에 복귀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비상계엄은 잘못되었지만 탄핵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지 그러면 이들은 정말로 탄핵은 반대하니까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대구 경북에서 60%가 실제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정확하게 민심을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윤곽근 변호사가 나와서 하는 일련의 이런 발언들은 부분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불법 계엄과 불법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결정과 집행에 대해서 원천을 부정하는 논리를 티끌만한 거 하나를 가져와서 논리를 확대하고 그 확대된 논리가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만들어서 바깥에 유포하는 일종의 정치적인 선동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요. 자, 그러면 그들의 말에 따르면은 서울중앙지법은 이 영장을 불법으로 생각하고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고 생각해야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기억을 한번 상기시켜 보십시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적이 있습니다. 불허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도 똑같은 이 윤석열 쪽 변호사들은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구속이 취소돼야 된다,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똑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구속기간을 연장을 안 해줬었는데 그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검찰은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기소 여부만 결정해야 된다. 구속기간을 연장해줘서 검찰이 수사할 시간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만약에 그때 당시에 판단할 때에도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더라면 영장 자체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를 할 기회를 줬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면은 마치 서부지법하고는 정반대의 다른 결론을 낼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막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구속 취소에 대한 판단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하고 있거든요. 좀 있으면 구속 취소 아마 한 다음 달 초만 돼도 결론이 날 텐데 이때는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과연. 저는 매우 막다른 길을 그냥 그야말로 정치적인 선동을 막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